도라에몽, 동심만이 가득한 애니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소름 돋는 에피소드도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도라에몽의 소름 돋는 에피소드 아군 다이아몬드 편 지금 시작합니다. 실실 웃으며 산책을 하고 있는 친구. 근데 실수로 벽을 밟아 넘어지고 안경에 새똥을 맞질 않나 심지어 전봇대에 부딪히기까지 합니다. 오늘따라 운이 지지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온갖 수모를 겪고 집으로 돌아온 친구. 도라에몽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자 정말 운이 없단 소리를 듣습니다. 기운이 없는 친구가 불쌍했는지 도라에몽은 친구를 위해 행운 다이아몬드라는 도구를 선물로 주겠다고 하네요. 곧바로 선물 상자를 풀어보는 도라에몽. 하지만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뭔가 불길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알고 보니 이건 행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아군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보기엔 아름답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군 다이아몬드는 사용자의 몸에 도구를 몇 번 문지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사용자가 겪는 모든 불운을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도구였죠. 도라에몽은 시범을 보여준다며 팔에 문지르곤 다이아를 친구에게 주고 본인의 머리를 바닥에 찧어 보이는데 그러자 도라에몽은 전혀 아파하지 않고 친구가 대신 아파합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도구인데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드네요. 도구의 위력을 확인한 친구와 도라에몽은 밖으로 나가 다이아몬드를 누군가 줍길 바라며 땅에 버립니다. 그때 이슬이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차마 본인의 친구가 줍는 걸 볼 수 없던 친구는 다시 다이아를 회수해 가네요. 도라에몽은 본인이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며 그냥 멀리 던져버리자는 말을 합니다. 결국 다이아몬드를 있는 힘껏 던지는 친구. 그렇게 집에서 뭔가 찜찜한 상태로 뒹굴거리고 친구는 역시 양심에 찔렸던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아군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고 친구에게 감동받은 도라에몽은 대견하다며 아까 던졌던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나갑니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 다이아몬드를 주운 것인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찾을 방법을 모색해보는 친구와 도라에몽. 그때 도라에몽은 쇠망치로 친구의 머리를 때려서 아파하는 사람을 찾자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네요. 그 시각 퉁퉁이는 다이아몬드를 주었는지 계속해서 영문도 모른 채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쇠망치로 저렇게 때리면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주운 사람을 찾는 도중 하수구에 빠지는 친구. 하지만 아군 다이아몬드 때문에 젖지도 않습니다. 대신 퉁퉁이가 젖긴 했지만요. 옷에 물 한 방울 젖지 않은 친구를 보며 위력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감탄하는 도라에몽. 아군 다이아몬드의 개발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도구를 만들었을까요? 그 개발자는 진짜 악마인 것 같네요. 이번 에피소드는 아군 다이아몬드를 개발한 사람도 소름 돋지만 그걸 친구에게 사용하자고 하는 도라에몽도 뭔가 되게 무서웠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퉁퉁이는 이 사실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도라에몽의 소름 돋는 에피소드 배꼽가스 편 지금 시작합니다. 숙제를 안 해왔다며 선생님께 혼나고 야구를 하면서도 삼진아웃으로 친구들에게 혼나고 집에서마저 엄마에게 야단을 맞는 친구. 오늘은 왠지 모르게 하루 종일 운이 없는 것 같아 보이네요. 오늘따라 되는 일이 없다고 느낀 친구는 도라에몽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죠. 그러자 도라에몽은 고민하더니 이내 배꼽가스라는 도구를 꺼내줍니다. 이 도구를 이용해 배꼽에 가스를 몸에 주입하면 어떠한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정신적 고통까지 잊게 되는 도구인데요. 효과는 30분 정도 지속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30분이 지나면 그동안의 고통이 한 번에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만 고통을 못 느낀다는 말이죠. 친구는 배꼽가스가 주입되자마자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하고 0점짜리 시험지를 엄마에게 당당하게 들이밉니다. 도구 덕분인지 엄마의 잔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친구는 여전히 기분이 좋았고 친구들과 만나 시비가 털려도 친구는 전혀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 좋아하네요. 사나운 개에게 물려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교통사고를 당해도 멀쩡합니다. 그렇게 30분이 지나 효력이 끝나고 30분 동안 받은 충격과 고통을 한 번에 몰아서 받게 되는 친구. 그렇게 다시 한번 고통을 없애버리기 위해 배꼽가스를 다시 주입했고 그 모습을 본 퉁퉁이와 비실이는 본인들의 몸에도 배꼽가스를 주입하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은 야구 방망이로 서로를 때리며 놀기 시작했고 이 소문을 들은 동네 아이들은 본인들도 배꼽가스를 주입해주길 원했고 동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배꼽가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배꼽가스를 계속해서 주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도구인데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배꼽가스, 원판 해솔인 스탠드는 마약과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도구로 비슷한 효과를 지닌 마약 헤로인과 이름마저 비슷해 뭔가 현실 세계의 마약을 연상케 하는 섬뜩한 도구 같습니다. 오늘은 도라에몽의 소름 돋는 에피소드 데빌 카드 편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따라 무슨 바람이 든 건지 해맑은 표정으로 도라에몽을 찾는 친구. 왜 찾는가 했더니 바로 만화책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이젠 하다 도라에몽에게 삥까지 뜯을 생각인가 봅니다. 하지만 도라에몽은 벌써 눈치를 채서 숨어 있었고 친구를 나몰라라 하고 놀러 나갑니다. 그렇게 도라에몽이 나가고 친구는 도라에몽의 벽장을 뒤지는데요. 그렇게 도라에몽의 벽장을 뒤지자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매트를 발견하는데요. 호기심에 매트를 몇 번 흔들자 갑자기 주변에 음기가 돌았고 뒤이어 검은 연기와 번개가 치더니 악마가 튀어나옵니다. 악마에게 볼 일이 없던 친구였지만 악마는 이왕 나왔으니 데빌 카드라는 도구를 보여줍니다. 데빌 카드는 한 번 흔들 때마다 300원을 주는 도구로 지금 친구에게 딱 필요한 도구였는데요. 하지만 밤 12시가 되면 300원당 1mm의 키가 줄어든다고 하고 과도하게 사용해 더 이상 줄어들 키가 없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역시 데빌 카드라는 도구 이름답게 무시무시한 능력이 아닐 수가 없네요. 도구를 꺼낸 악마는 카드를 흔들어 300원을 꺼내 보이고 만화책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친구는 악마의 제안에 솔깃합니다. 그래도 악마와 거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그렇게 고민하는 친구를 보곤 악마는 넌 아직 어리니 키는 얼마든지 자랄 수 있다면서 그냥 가지고만 있으라고 친구를 유혹합니다. 결국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간 친구는 곧이어 카드를 흔들어 300원을 꺼내네요. 역시 오늘도 친구는 친구입니다. 그렇게 300원을 가지고 원하는 만화책을 사게 된 친구. 다음날 키가 1mm 줄긴 했지만 몸에 큰 변화를 못 느낀 친구는 안심하고 카드를 흔들어 돈을 마구 꺼내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꺼낸 돈으로 그동안 사고 싶었던 만화책과 이슬이가 읽고 싶다던 책, 심지어 비실이와 퉁퉁이의 협박에 못 이겨 스케이트보드를 살 정도의 많은 양의 돈을 또 꺼내게 되고 그렇게 카드를 많이 사용한 채 잠에 듭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학교에 가기 위해 옷을 입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바로 평소에 입던 옷조차 맞지 않을 정도로 키가 많이 줄어들고 만 것이었죠. 이미 키가 줄어든 것은 어쩔 수 없었고 일단 밖으로 나가보는 친구. 그때 밖에서 퉁퉁이와 비실이를 만나게 되고 다짜고짜 친구 너가 빌려준 스케이트보드 때문에 유리창과 비싼 꽃병이 깨졌으니 친구에게 당장 물어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친구에겐 그만한 돈이 있을 리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카드를 이용해 엄청난 양의 돈을 꺼내는 친구. 그리고 친구가 돈을 꺼내는 모습을 본 아빠는 친구가 나간 사이 카드를 이용해 수십만 원의 돈을 뽑아버립니다. 친구가 돌아왔을 땐 이미 대량의 돈이 꺼내진 이후였죠. 이대로 다음날이 되면 친구는 소멸되고 마는 상황. 친구의 사정을 알 리 없는 엄마와 아빠는 이 상황을 보고 오열하는 친구에게 월급 타면 다 갚아주겠다며 속 편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방으로 올라온 친구는 도라에몽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습니다. 경악한 도라에몽은 친구에게 대략 40만 원 가량의 돈을 꺼냈으니 약 130cm의 키가 줄어들고 오늘 밤 12시 친구는 사라진다는 말을 합니다. 과연 친구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이 도구의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돈에 대한 대가를 가볍게 여기고 점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무감각해지는 부분이 가장 무서운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이 데빌 카드라는 도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도라에몽의 소름 돋는 에피소드 졸음 스티커 지금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오늘도 퍼즐러 잠을 자고 있는 친구. 결국 선생님께 혼이 나게 되었는데요. 편히 잘 생각을 하며 집에 도착한 친구는 엄마가 시키는 심부름에 불만을 토로하며 방으로 올라왔죠. 친구는 방에 올라오자 도라에몽이 공허한 눈으로 도구를 닦고 있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도라에몽은 잠든 상태로 도구를 청소하고 있던 것이었죠. 자신의 말을 씹어버리는 도라에몽의 이상함을 느끼던 찰나 도라에몽이 잘 잤다며 눈에 붙어있던 스티커를 제거합니다. 놀란 친구에게 도라에몽은 졸음 스티커! 이 도구는 졸음 스티커로 이 스티커에 명령을 입력하고 눈에 붙이면 자면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설명하는데요. 친구는 마침 자신에게 필요한 도구였다는 생각에 도라에몽에게 도구를 빌리죠. 친구는 잠든 상태로 학교 숙제를 마치고 엄마의 심부름을 가겠다는 명령을 입력하곤
스티커를 눈에 붙입니다. 그렇게 친구는 꿀잠을 자며 학교 숙제를 끝내고 엄마의 심부름을 하러 가는데요. 결국 친구가 걱정되었던 도라에몽은 친구를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친구를 따라 나선 도라에몽은 친구를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는데 성공하죠. 결국 도라에몽의 도움을 받아 어찌저찌 심부름을 마치게 됩니다. 친구는 자면서 심부름도 숙제도 한다는 생각에 완전 럭키 비키잖아 를 외치며 자면서 팥빵도 먹고 그것도 모자라 자면서 이슬이네에 놀러 가겠다는 친구. 사실상 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자기만 해서 충분히 잘 대로 잤을 텐데도 더 자겠다는 친구에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결국 도라에몽은 지칠 대로 지쳐 자기는 모르겠으니 너 알아서 하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친구는 친구들의 말도 다 씹고 가판에 부딪힐 뻔도 하며 계속해서 이슬이네로 향하고 있었죠. 그렇게 이슬이네 집에 도착한 친구는 이슬이의 집에 들어가 어찌저찌 함께 놀게 됩니다. 이슬이네 집에서 한창을 재밌게 논 친구는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이슬이의 어머니의 심부름마저 본인이 자면서 다녀오겠다며 발벗고 나서줍니다. 하지만 결국 열심히 돌아다니던 친구는 공사 중이던 굴 밑으로 빠져버리고 말죠. 그럼에도 친구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는데요. 졸음 스티커는 입력한 값에 일을 끝마쳐야지만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친구는 영영 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잠을 자게 되는 것일까요? 졸음 스티커는 자면서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 어떠한 위험 상황도 스스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과 마치 목류병을 연상시키는 행동이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는 도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라에몽의 소름 돋는 에피소드 미니 머리편 지금 시작합니다. TV를 보며 숙제를 하는 친구. 하지만 TV를 보며 한 숙제가 잘 될 리 없었고 그러다 엄마에게 걸려 꾸지람을 듣고 방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역시 혼날 쯤은 골라서 하네요. 방으로 올라간 친구는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것이 불편하다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를 꺼내달라 합니다. 진짜 가지가지 않은 귀차니즘 친구. 도라에몽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도구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며 징징대는 친구. 그에 못 이긴 도라에몽은 어쩔 수 없이 미니머리라는 도구를 꺼내주는데요. 미니머리는 팔이나 다리에 착용하는 도구로 착용 부위에 별도의 두뇌가 생겨 주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이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또한 된장 튜브라는 걸 먹여 지능을 높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곧바로 팔에 착용한 친구는 시험삼아 장난감을 갖고 놀라는 명령을 합니다. 성능을 확인한 친구는 곧바로 오른손에는 숙제를, 왼손에게는 부채질을 해달라 명령하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심부름을 다녀오라는 친구 엄마. 그마저도 귀찮았던 친구는 급기야 양쪽 다리에도 미니머리를 사용했고 심부름, 잠, 숙제를 동시에 하는 기괴한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 그러다 우연히 이슬이를 만나고 본인이 잠든 사이 숙제도 다 했겠다 이슬이에게 놀자고 합니다. 친구가 한 숙제를 본 이슬이는 정답이 다 틀린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친구는 곧바로 도라에몽에게 달려가 뇌를 더 똑똑하게 해달라고 하죠. 팔다리에 머리가 너무 좋으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 친구가 도라에몽의 조언을 들을 리는 없었고 머리에게 뇌를 더 먹이고 이내 완벽하게 숙제를 끝냅니다. 시간이 지나도 엄마는 친구 방을 청소하고 있었고 곧이어 친구의 숙제를 발견하는데요. 해가 서쪽에서 뜰 만한 행동에 기특해하는 친구 엄마. 제일 뒷페이지에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는 말이 적혀 있었죠. 그렇게 다음날 습관처럼 도구들에게 숙제를 시키는 친구.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번엔 도구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어서 숙제를 하라며 재촉하는 친구에게 도구들은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면서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어제 친구가 잠들었을 때 머리들이 자발적으로 뇌를 더 먹었던 것이었죠. 급기야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머리에게 부탁해야 갈 수 있는 지경에 이르네요.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곤 도라에몽까지 때려눕히질 않나 간식도 뺏어 먹고 뒤이어 밖으로 나가 퉁퉁이와 비실이와 아이스크림마저 뺏어 먹어버립니다. 위험함을 느낀 도라에몽은 친구를 잡으러 왔지만 이미 뇌를 먹을 대로 먹어버린 머리들이 도라에몽을 피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였죠. 그렇게 지붕 위까지 올라가게 되고 도라에몽에게 더 이상 다가오면 지붕 위에서 뛰어내려 친구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네요. 과연 친구는 자신의 몸의 사용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도라에몽의 소름 돋는 도구들이 그렇듯 잘 쓰면 편리하고 잘못하면 위험에 빠지는 건 매한가지이지만 이번 미니머리라는 도구는 스스로 튜브를 먹어 똑똑해지고 사용자의 몸을 장악해버리다니 정말 무서운 도구인 것 같네요. 오늘은 도라에몽의 소름 돋는 에피소드 수박펜 편 지금 시작합니다. 웬일로 마당에 물을 뿌리며 효도를 하고 있는 친구. 사실은 마당에 수박씨를 심어놨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엄마가 잡초인 줄 알고 전부 뽑아버렸고
진구는 그의 눈물을 흘리며 도라에몽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구는 12년의 인생 동안 고작 수박 깨기를 못 해봤다며 3살 때는 자신의 차례가 오지 않아서 엄마가 수박을 사왔을 때는 수박 깨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12년간 수박 깨기를 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딱 한 번만이라도 수박 깨기를 하고 싶어 수박을 심어놨던 것이었는데 진구는 결국 영영 수박 깨기를 하지 못할 것이라며 눈물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진구의 모습에 도라에몽은 도구를 하나 꺼내줍니다. 수박펜! 이 도구로 동그란 물체에 수박 무늬를 그려 넣으면 수박으로 변하게 되는 도구인데요. 진구는 도라에몽의 도움을 받아 수박 깨기를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죠. 수박 깨기야! 있는 힘껏 내려쳐! 하지만 진구가 깨트린 구슬 크기의 수박은 진구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결국 도라에몽과 함께 적당한 크기의 수박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한참을 찾아도 동그란 게 보이지 않던 그때 진구는 도라에몽의 머리가 동그랗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구는 도라에몽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동그란 데다가 크기도 딱이라며 이야기하죠. 하지만 도라에몽에게 거절당한 진구는 걸어가다 축구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구공에 수박펜을 이용해 수박을 만들고 수박 깨기를 하려 하지만 축구공의 주인들에게 수박을 돌려주게 되었죠. 드디어 머리를 쓰기 시작한 진구와 도라에몽 두 사람은 이슬이의 도움을 받아 풍선을 이용해 수박을 잔뜩 만들어냈고 또 도라에몽의 도구로 수박 깨기에 적합한 분위기의 장소도 만들어냅니다. 이슬이와 함께 수박 깨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퉁퉁이와 비실이에게 선수를 빼앗기고 말죠. 결국 진구는 수박 깨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더 이상 풍선도 남아있지 않아 속상해하던 진구에게 비실이는 동그란 수박이 남아있다 말합니다. 진구는 수박을 보곤 신나하며 수박을 내리치려 하는데 그 수박은 다름 아닌 도라에몽의 머리였습니다. 수박펜, 도구 자체는 재미있고 신이 나는 도구이지만 도라에몽의 머리를 깨고 싶어 하던 진구의 모습과 진짜로 도라에몽의 머리로 수박을 만들어 깨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자신의 소원을 위해 친구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진구가 소시오패스처럼 느껴지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구는 자신의 친구이자 가족을 잃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도라에몽의 소름돋는 에피소드 불끈 개구리 지금 시작합니다. 장마가 계속되어 놀러나가지 못한다며 우울해하는 진구. 그런 와중에도 엄마는 거센 비를 뚫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말하죠. 진구는 비를 즐길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며 도라에몽에게 오늘도 어김없이 하소연을 하죠. 그러자 도라에몽은 도구를 하나 꺼내줍니다. 그런 거라면 좋은 게 있지! 불끈 개구리! 이 도구는 미래의 과학자들이 비가 오면 힘이 나는 동물들을 연구해서 만든 음료수라 설명합니다. 도라에몽은 병뚜껑을 따 진구에게 건네주고 진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원샷을 때려버리는데요. 그렇게 바로 엄마의 심부름을 하러 밖으로 나가자 진구는 바로 기분이 좋아졌다며 날뛰는데요. 기분이 좋다며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심부름도 하고 친구들에게도 비 오는 날 같이 놀자며 이 음료수를 권하게 됩니다. 음료수를 마시고 얼굴이 붉어지며 개구리 소리를 내던 아이들은 진구처럼 빗속에서 즐겁게 놀기 시작하죠. 빗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던 이슬이를 밀어버리지만 이슬이 역시 비를 맞고 기분 좋아합니다. 진구와 친구들은 신나하며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서 놀고 그것마저 부족했는지 몰려오는 먹구름을 향해 가고 비를 맞을수록 이상하리만큼 친구들의 행동이 점점 개구리다워져 갔습니다. 비실이는 연꽃잎을 타고 다니고 퉁퉁이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며 무리한 행동을 강행하기 시작했죠. 기괴할 정도로 힘이 솟아 기분 좋아하던 진구와 친구들은 비가 그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실망감을 가득 안게 되었죠. 그러던 중 도라에몽은 도구를 이용해 비구름이 있는 곳을 찾아내지만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며 실망해하는 아이들입니다. 진구와 퉁퉁이, 비실이 그리고 이슬이까지 비가 잔뜩 오는 곳으로 셀 수 없는 양의 불끈 개구리를 가진 채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도라에몽에게 황급히 도움을 청하는 이슬이. 도라에몽은 어디로든 문을 통과하자마자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양의 불끈 개구리의 빈병이 나뒹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진구와 퉁퉁이 그리고 비실이는 개구리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진짜 개구리가 되어갔습니다. 불끈 개구리 음료는 비 오는 날 기분이 좋아진다는 좋은 취지의 도구이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현상이 너무나도 마약같이 다가왔고 아이들이 더 많은 비를 찾아나가는 모습은 마치 더 큰 자극을 바라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소름 돋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라에몽의 소름 돋는 에피소드 나중에 진짜가 되는 스피커 지금 시작합니다. 선생님께 혼나고 있는 비실이는 진구랑 놀다 친구에게 옮기라도 한 건지 시험 10점을 맞은 것이었죠.
비실이는 선생님께 밤새 어머니가 아프셨다며 눈물을 보이는데요. 비실이가 불쌍해지려 하지만 알고 보니 선생님께 혼나고 싶지 않아 엄마를 팔아먹은 것이었죠. 올해의 나무주연상은 비실이의 것일 것 같은데 집에 돌아온 비실이는 시험은 잘 봤냐는 엄마의 말에 이번에는 선생님이 쓰러지셔서 시험을 못 봤다고 눈 하나 깜빡 않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심지어는 연예인 나리의 사진을 갖고 있다며 자랑하는 퉁퉁이에게 지기 싫었는지 나리가 자신의 친구라고 거짓말을 하는 비실이입니다. 나리가 자신의 집에 자주 놀러 온다며 아마 오늘쯤 놀러 올 거라고 거짓말을 덮을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그런 비실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퉁퉁이에 멀리서 사진만 찍겠다며 비실이를 설득하는 퉁퉁이. 비실이가 이번 기회로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을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대로 도라에몽에게 찾아가 떼를 씁니다. 결국 도라에몽은 비실이를 모른 척 할 수 없다며 도구를 하나 꺼내줍니다. 이 도구에 대고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진짜가 된다며 입속에 넣어 사용하라고 알려주는 도라에몽. 비실이가 시험 삼아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자 진짜로 친구의 방으로 늑대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도구의 성능을 확인한 비실이는 바로 퉁퉁이에게 나리가 조금 있으면 온다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러자 진짜 연예인 나리가 비실이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렇게 도구로 행복하게 뽕을 뽑던 비실이는 이제 다 사용한 도구를 돌려달라는 도라에몽과 친구에게 도구를 돌려주기 싫다며 친한 조폭들이 오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친구와 도라에몽은 도망을 치게 되죠. 그렇게 마음 놓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며 기뻐하는 비실이를 찾아온 담임 선생님. 비실이의 어머니를 뵈러 온 것이었는데요. 그러자 비실이는 막힘없이 건강하신 어머니의 병명을 쏟아냈고 그렇게 어찌저찌 선생님을 돌려보냈지만 건강하시던 비실이의 어머니는 그 길로 쓰러지며 거진 죽어가고 있었죠. 나중에 진짜가 되는 스피커는 어떤 의도로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요? 어린 아이들의 돌보미 로봇인 도라에몽이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게 또 그 거짓말로 도라에몽이 도구를 가져갈 수 없게 만든 게 위험한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도라에몽의 소름돋는 에피소드 미래 수표책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본인이 부자라는 것을 마음껏 자랑하고 있던 비실이 자신이 부자라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매일매일 부자라는 것을 자랑만 하는 비실이의 친구들은 진절머리가 나고 있었죠. 그런데 학교에 처음 보는 친구 빌이 전학을 오게 됩니다. 비실이는 전학생에게 최신식 무선 비행기로 같이 놀자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빌에게 재력을 과시할 생각인가 봅니다. 빌은 무선 비행기는 없지만 전용기는 있다고 비실이의 말을 받아치게 됩니다. 빌의 전용기를 타며 이야기를 나누던 아이들의 비실이는 자신의 집에는 요트도 있다며 자존심을 부리죠. 그러자 빌은 요트는 없지만 잠수함은 하나 있다고 하고 자신의 집에는 연못이 있다고 말하는 비실이에 빌은 호수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아무래도 비실이보다 더한 부자가 나타나 비실이가 긁힌 것 같았는데요. 비실이가 아무리 악을 써서 이기려 해도 빌을 이길 수는 없었죠. 비실이는 빌을 이기기 위해 도라에몽의 힘을 빌리기로 하는데요. 비실이는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며 엄마에게 선물을 사드리고 싶은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어쩔 줄 모르겠다며 눈물의 연기까지 보이죠. 결국 도라에몽은 도구를 하나 꺼내줍니다. 미래 수표책! 이 도구에 필요한 액수를 적어 사인을 하면 뭐든지 살 수 있는 도구였는데요. 하지만 미래 수표책은 나중에 들어올 돈을 당겨서 쓰는 도구였기에 흥청망청 쓰다가는 미래가 망가질지도 모르는 도구였죠. 그렇지만 비실이는 도라에몽의 설명을 다 듣지 않고 미래 수표책으로 리무진 그리고 황금으로 도배된 옷까지 구매했죠. 비실이는 점심시간마저 혼자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돈으로 아이들에게 호감을 사려고 해도 친구들은 별 흥미가 없었습니다. 빌과는 화목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빌이 부자라 알량거리는 거라 생각하는 비실이. 그의 비실이는 친구들에게 돈을 주며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걸 먹으라며 돈을 뿌리지만 아이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아이들이 자신을 보고 부러워하길 바랬던 비실이는 잔뜩 열이 받은 채로 결국 자신의 이름으로 된 스카이타워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비실이의 계획을 알게 된 도라에몽은 그제서야 비실이에게 도구의 진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때마침 엄마가 용돈을 주었지만 용돈 봉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라에몽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해 타임 텔레비전으로 비실이에게 미래를 보여줍니다.
비실이는 할아버지가 되어 거지꼴로 성냥을 팔고 있었는데요. 누군가 와서 성냥을 다 사가며 큰돈을 내었지만 그 돈마저 비실이의 손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미래의 돈을 흥청망청 사용하던 비실이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미래 수표책은 현재만 생각한다면 돈을 무한대로 끌어다 쓸 수 있어 좋아 보이지만 모르고 사용하면 미래의 나를 지옥으로 몰아붙이는 무서운 도구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 에피소드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었음에도 다 듣고 가지 않은 비실이를 그냥 내버려둔 도라에몽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라에몽의 소름돋는 에피소드 저주 카메라 지금 시작합니다. 울고 있는 친구를 향해 또 퉁퉁이와 비실이가 너를 괴롭혔냐며 대신 화를 내주는 도라에몽.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도라에몽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악마의 발명품이라고 하지. 저주 카메라. 사람들이 악마의 발명품이라 부른다는 저주 카메라라는 도구를 꺼내는데요. 도라에몽은 친구들에게 저주 카메라를 사용하려 하지만 너무 잔인하다며 포기하고 맙니다. 도라에몽은 사진을 찍을지 말지 혼자서 한참을 고민하다 잠에 들어버렸고 자고 있던 도라에몽의 카메라로 도라에몽의 모습을 찍는 진구. 카메라에선 번개가 치더니 도라에몽과 똑 닮은 인형이 진구의 앞에 나타납니다. 진구는 재미있는 카메라라며 그 상태로 부모님의 사진도 찍고 그대로 그 인형들을 이슬이에게 선물해줍니다. 도라에몽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저주 카메라라며 역정을 내지만 진구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러자 도라에몽은 진구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고 진구의 인형의 머리를 한 대 때리는데요. 그러자 진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도라에몽은 인형의 성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데요. 만약 누군가 인형의 머리라도 잘라버린다면 사람 한 명쯤은 쉽게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도구네요. 진구와 도라에몽은 서둘러 이슬이에게 달려가지만 인형들은 전부 옆집 아이에게 줬다고 말하죠. 하지만 옆집 아이는 집에 없었는데요. 옆집 아이는 퉁순이와 함께 인형을 갖고 놀기 시작합니다. 진구의 부모님은 냉장고에 넣어줬고 도라에몽은 세탁기 안에 들어갇히게 됩니다. 저주 카메라, 사진을 찍는 대상으로 저주의 인형을 만들어 상대를 마음대로 행동하게끔 하는 정말이지 아동용 애니에는 어울리지 않는 소름돋는 도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도구는 왜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요? 심지어 어린이를 돌봐주는 도라에몽에게 이 도구를 넣어놓은 건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도라에몽의 소름돋는 에피소드 저주 카메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